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지진 이야기 두 번째 특별편이죠. 다시 한번 지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진 설계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진 설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약간 좀 꼭 거짓말 같은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진 설계를 한 계획서를 국가에다 냈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거 잘 됐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내줘서 뭐 90 몇 년도부터인가 80 몇 년도부터 내진 설계를 했다. 근데 처음에는 뭐 4.5든지 5.5든지 하다가 점점 지금은 6.5 뭐 이런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잘했죠. 저도 내진 설계를 갖다가요. 10.0 한 100.0으로 할 수 있어요. 내진 설계는. 그런데 실제 공사에서 내진 설계대로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집이 최근에 지어지었더라도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사무실, 정말로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실정을 생각할 때 내진 설계 지도는 계획서는 잘, 설계도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진 설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 건설업체, 일반 중소기업 건설업체 사장들이 내진 설계라는 것 자체에 개념을 잘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진 설계라는 게 내진, 내, 견디다, 진, 진동, 지진, 지진, 땅에서 흔들림, 그러니까 흔들림에 견디다. 그런 설계죠. 그럼 내진 설계가 우리 일상 중에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그냥 뭐 좀 작게 얘기해볼게요. 이게 뭐 꼭 거짓말 같은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는 여러분들 자동차 매일 타세요? 저는 항상 100km 이상 한 200km 하루에 아주 많이 탑니다. 자동차를. 그러다 보니까 이 몇 년만 지나면은 10만 킬로 넘는 거는 금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자동차가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은 이게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리고 흔들리고. 그런데 이 자동차의 볼트하고 너트가 안 풀린다 이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침대 있잖아요, 침대. 제가 이케아 침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철제. 근데 그 침대를 몇 년 동안 잠을 잤더니 뭐 그 침대에서 너무나 그 성생활이 활발하다든가 그러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뭐 침대에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그랬는데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 가끔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제가 볼트 앤 너트, 그 볼트하고 나사를 조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가끔가다 조여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의자 있잖아요. 공부하는 의자, 아이들 의자, 식탁 의자. 의자 보면요, 볼트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나사가 있어요, 나사. 나사 한번 조여보세요. 처음에 샀을 땐 아마 꽉 조여졌을 텐데, 약간 풀려있네. 누가 풀었지? 이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움직이잖아요, 의자를. 누르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동에 의해서, 밀리엠에 의해서 이 볼트가 조금씩 풀립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동차가 그렇게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볼트하고 너트, 그리고 볼트가 이제 몸체 두 개를 갖다가 너트하고 조이잖아요. 그럼 볼트하고 너트 사이에 몸뚱아리, 어떤 잡아주는 몸뚱아리 그 사이에 워셔라는 게 들어가요. 워셔. 혹시 여러분 동그란 거 보신 적 있어요? 동그란데 구멍이 뚫린 거. 뭐 좀 큰 거는 동전같이 보이는데 옛날 동전처럼. 조그만 거는 1mm짜리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워셔라고 합니다.
또는 게스킷. 게스킷은 뭐냐면요. 볼트하고 너트가 눌렀을 때 그 게스킷이 모양이 약간 변형이 돼요. 플라스틱 재료라든가 아니면 뭐 실리콘 그런 걸로 된 거죠. 뭐 실내 자동차 엔진 커버 있잖아요. 엔진 커버. 자동차의 엔진 커버를 열잖아요. 뭐 열지 마세요. 열면은 거기에 이제 테두리에 실리콘이 그걸 이제 보통 그런 걸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딱한 실리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한 실리콘이 아니라 그 모양의 틀에 맞게 모양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게스킷이라고 하죠. 그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엔진 바닥과 엔진 위에 뚜껑, 그러니까 쇠와 뭐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그걸 갖다 누르고 그 다음에 볼트 앤 너트로 조인다 이거죠. 그러면은 쇠와 쇠가 눌러지면서 이 게스킷을 눌러서 뭐 엔진 오일이 새지 않게. 그럼 자동차 앞에 유리 있잖아요. 앞에 유리. 유리도 실리콘으로 붙이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럼 뭐 게스킷 보시면 된다 이거죠. 결론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이거죠. 자동차에도 볼트 앤 너트가 풀리지 말라고 그 사이에 워셔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게스킷이라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새지 말라고. 또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는데 볼트 보면은 그 볼트의 나사산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색칠이 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가 막 5cm, 10cm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반 정도에 파랗게 색칠이 어떤 거는 빨간색도 색칠 그게요. 나사산이 풀리지 말라고 꽉 잠기라고 나사산 본드예요, 본드. 글루죠, 글루. 풀이에요, 풀. 그런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 보면은 아니면 오토바이 이 볼트가 풀리지 말라고 이런데 나사산 본드를 갖다 사서 직접 바르기도 하고 한번 풀었다가 다시 잠글 때는 그 한번 본드 파란색 본드가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결론 어떻게 보면 진동에 이 볼트가 풀리지 말라 내진 설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못이 있죠. 못. 이 영어로 하면 네일이잖아요. 네일. 이 못에 보면 못 끝부분이 빼쪽한 끝부분이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죠. 십자가 모양도 있고 약간 좀 울퉁불퉁 꼭 나사 같기도 하는 그런 못도 있어요, 사실. 아주 얇으면서 조그만데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가구를 제작할 때 사용합니다. 아니면 액자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힘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탁 쳐가지고 이 액자의 프레임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액자라는 게 뭐 큰 게 아니니까 사실 조그만 액자 말하는 거예요. 30cm, 30cm 정도. 근데 이럴 때 이 못질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당연히 비싼 액자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나무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싼 거는 뭐 못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뭐 호치케스, 스테이플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게 약간 그 끝이 뾰족한 부분이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패턴이 있죠. 이게 못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게 못이 왜 빠지죠? 진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지고 잡아당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못이 점점점 그 틈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못 자체, 못 대가리 바로 밑에 부분이 약간 패턴으로 금이 거져 있어요. 그것도 마지막으로 못이 빠지지 말라. 그래서 대못 있잖아요. 큰 대못. 대못 중에 그런 데 보면요. 그게 마치 쇠를 갈 수 있는 정도의 그걸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파일. 우리식으로 하면 야슬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일본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파일이라고 하는데 파일처럼 상당히 거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게 못이 빠지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나무로 집을 졌는데 큰 대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게 못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못이 빠지지 말라.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이 약간씩 흔들린다 이거죠. 바람에 의해서, 사람의 진동에 의해서, 아니면 무게에 의해서, 무게 때문에. 그게 결론은 내진 설계다 이거죠. 내진 설계.
이게 작게 보면 이제 내진 설계 일반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진 설계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진동에 의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분리. 분리를 방지하는 게 내진 설계. 또 하나는 진동에 의해서 어느 날 피로로 골절 들어보셨어요? 피로 골절?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뼈를 갖다가 너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런 말 들어봤어. 피로 골절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뼈가 툭 부러지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게 사실은 부러져야 될 뼈가 그대로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한마디로 붙어 있었던 건데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뼈가 툭 부러진다. 이걸 피로골절이라고 그래요. 자전거라든가 자동차 바디 이런 데 피로골절이 있어요. 이런 피로골절이 일어나지 않게끔 진동에 의해서 계속 조금씩 흔들린단 말이에요. 피로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어떤 물체를 만들 때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강하면서도 늘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내진 설계라 이거죠. 그래서 철근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자갈을 갖다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철근은 빼고 콘크리트가 뭐 모래, 그 다음에 시멘트, 자갈. 근데 좀 더 강하게, 좀 더 딱딱하게 하는 거는 그 안에 특수한 플라스틱 액체를 넣는다고 그래요. 플라스틱 액체를 넣어서 섞으면 정말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서 무게가 밑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초가 모래처럼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바닥이 그냥 부서져 버리겠죠? 그래서 기초를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딱딱하게 만들 때 무슨 플라스틱 액체를 넣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요. 시멘트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 뭐 돌이죠. 돌도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엑스트라로 그 안에다 뭘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참기름을 넣든지 뭐 올리브 오일을 넣든지 넣어가지고 강도 실험을 하는 거죠. 강도 실험. 이 강도를 갖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 tensile strength, tensile strength 또는 stiffness strength. 이렇게 stiffness는 아시죠? stiffness 딱딱하다 이거죠. 몸이 좀 굳었다 뭐 이런 stiff, S-T-I-F-F. tensile은요, T-E-N-S-I-L-E, tensile. 그럼 이제 이게 딱딱한 강도를 갖다 tensile 또는 stiffness라고 하는데 이 다른 말로 그럼 이제 늘어나는 거 눌렀더니 늘어난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band strength, band strength. 이건 쉬운 말이고요. 또 좀 더 어려운 말은 flexural, flexural strength, flexural, flex, flex는 이제 유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F-L-E-X-U-R-A-L, flexural strength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집을 지을 때라든가 뭐 건물을 하든 모든 게 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강하다, 휘어질 수 있는 힘.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좀 더 거기서 발전하게 되면요. stiffness, 딱딱하다, softness, 부드럽다, 부드러움, 딱딱함. 요 두 가지가 있죠. 단순하게 보시면요. 딱딱하다고 해서 단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것이 아니고요. 부드럽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딱딱한 샤프심을 툭 치면은 어떻게 돼? 금방 부러져 버리죠. 근데 이 딱딱하심이 옆에서 툭 치면 부러지는데 위에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당히 손가락 뚫어버려요. 잘못하다가. tensile strength. 이때 위에서 눌렀을 때 안 부서지는 거. 그래서 시멘트, 콘크리트, 집을 만들 때는 이 tensile strength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또 옆에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이제 뭐가 있냐? flexural strength. 부드러워야 된다 이거죠. 나일론 준처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겸비됐을 경우에 집이 튼튼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여러분들 집이 그럼 단순하게 이 콘크리트, 뭐 철근, 볼트앤 너트, 연결고리 이런 부분을 튼튼하게 했어요. 아주 했어요. 그래도 무너질 수 있죠. 옆집에서 때리면 무너질 수 있고 땅이 막 꺼지면 무너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결론은 튼튼하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내 집을 1차적으로는 내 집이 볼트앤 너트든 뭐 내진 설계를 1차적으로 잘했다. 그럼 내 주위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의 아파트 주위를 보시면요. 주위를 보면은 화단이 있죠, 화단. 좀 좋은 아파트들은 3m 이 정도 1m에서 3m 정도 높은 돌을 쌓아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벽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 정거장이라든가 바깥에 외부 길에서 그 아파트의 1층이라든가 2층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가끔 아파트가 그 1, 2층이 보이고 화단이 있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인데 외곽 벽은 사실은 화단처럼 돌을 쌓고 나무를 심고 그래서 외부 일반 도로, 일반 보도하고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 화단이 만약에 지진이 당인지 아파트 바로 밑에서 발생해서 위로 때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뭐 강도, 아파트의 텐사일 스트렝스라든가 플렉슈얼 스트렝스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외부 저쪽 뭐 1km 전방, 1km 전방, 1km 후방에서 지진이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지진파가. 그럴 경우에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돌로 화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게 지진의 진동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내진 설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외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 맞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의 1층이라든가 2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 맞죠? 또 경관도 좋죠. 뭐 나무도 심어놓고 돌도 해놓고 좀 멋있잖아요. 그냥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그런데 또 다른 역할은 소음 방지 역할도 있습니다. 사실 소음 방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보통 1m 높아봤자 1m 70, 1m 80 그잖아요. 보통 SUV 해봤자 1m 90, 뭐 2m짜리도 있긴 있는데 보통 1m 70 정도 잡으면은 그런 자동차의 소음 방지 기능도 있고 또 거기다 나무를 심었으니까 뭐 공기 정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내진 설계. 저쪽 멀리서 지진이 올 때 어느 정도 그게 100% 잡아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못 봤어요. 일본에 가니까 있던데요. 아파트 커다란 건물이 있어요. 커다란 건물이 있는데 그 주위로 몇 미터 앞에 몇 미터 뭐 당연히 자신들의 땅이죠. 벽이 없는데 담이 없는데 바닥에 금이 가져 있어요. 금이 쫙 가져 있는 거. 근데 폭이 한 10cm, 20cm 정도 된 폭이 있는데 10cm 정도 금이 쫙 가져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둘러싸고 금이 가져 있더라고 바닥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물이 흘러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물이 흘러가는 줄. 근데 이 물이 흘러가면 이게 청소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물건 뭐 안에 떨어지면은 그 생각했는데 그게 내진 설계래요. 저쪽 멀리서 지진파가 왔을 때 땅이 밀잖아요. 땅이 점점 푹푹푹푹푹 툭툭 밀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저쪽 땅하고 A란 땅과 나의 땅, B란 땅이 툭툭툭툭 만났을 때 이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만큼 진동을 갖다가 잡아준다 이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당구장 가시면요. 빨간 공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빨간 공 A, B가 붙어 있어요. 그럼 흰 공으로 A를 탁 쳐요. 그러면은 빨간 A 공은 튀어나가지 않고 빨간 B란 공이 팍 튀어나가죠. 진동에 의해서.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만약에 빨간 A 공과
빨간 B란 공이 사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빨간 B란 공이 많이 튀어나가지 않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건물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미래에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 음, 자신의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은 집 주위에 벽을 갖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은 벽, 벽 밑으로 공간을 갖다 만들어 놓은 것도 나쁘진 않다 이거죠. 그게 그렇게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0, 20cm, 20cm 되는 어, 사각형, 긴 직사각형의 터널 같은 모양의 골조.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는 뭐 파이프 같은 거죠. 파이프 같은 걸 갖다가 벽으로 쫙 어, 심어 놓죠 한마디로 벽에다가 벽 밑에다가 그러니까 집 외곽으로 심어 놓는다 이거죠. 빈 공간을 만든다 이거죠. 심어 놓은 파이프를 갖다 쫙 심어 놔요. 플라스틱으로 해도 돼요. 심어 놓게 되면은 그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땅이 이제 밀고 들어온다 이거죠. 밀고 들어오는데 그 플라스틱이 파손되면서 어느 정도 진동을 갖다가 견뎌준다 이거죠. 1차 진동이겠지 한마디로. 뭐 당연히 집 밑에서 발생하면은 뭐 아무 이상 뭐 끝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개인 주택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산다 단체로 살 경우에는 이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외곽에 여러분들 뭐 아름답게 돌로 싸가지고 아파트가 보이지 않게 벽을 만들어 놨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벽과 여러분들 이제 안쪽이죠. 일반 보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할 수는 없으니까 벽 안쪽으로 바닥에 이제 한마디 좀 파세요. 한마디 쭉 파가지고 거기다가 뭐 화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뭐 한 1m를 파든 50cm를 파든 파서 이 직접적으로 땅 자체가 연결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 그리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말고 위에 보드블록으로 깔려 있는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깔려 있는지. 콘크리트는 좋긴 좋아요. 나쁜 점이 있다면요. 콘크리트는 부서지면 수리하기가 아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진동이 연결된다는 거. 그런 나쁜 점도 있는데 또 좋은 점은 상당히 콘크리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스팔트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지진에 어떻게 보면 강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고. 근데 보도블록 한번 보세요. 보도블록이 사이가 있잖아요, 사이가. 혹시 여러분들 기차역 가보면은요, 돌 있죠, 돌. 기차가 선로에 돌을 막 깔아놓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기차가 지나갈 때 그 진동을 갖다가 돌들이 잡아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돌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을 위에다 깔아놨잖아요. 돌과 돌 사이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빈 공간이라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진 설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는 내진 설계를 지금부터 하자. 상당히 어렵긴 어려운데, 그럼 일반 개인주택은 내진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제 가정이라면, 일반 집이라면은 먼저 옥상이라든가 지붕에 기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벽에 붙어있는, 여러분들 집에 붙어있는 액자, 뭐 사진, 앨범, 캘린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흔들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전등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좀 더 튼튼하게 뭐 붙이시라 이거죠. 그리고 잠자는 머리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액자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이런 걸 달면 안 돼요, 벽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집이 나무일 경우는 이거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좋은 거죠. 목조 주택이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다락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다락이 있으면요, 올라가서
모든 사각 벽면에다가 벽에다가 못이 빠져 있는지 나사가 빠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이 의자라든가 책상을 만들 때 강화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된 쇠 브래켓이 있어요. 브래켓.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L자도 있고 뭐 니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코너에다 붙이는 쇠예요. 쇠. 못질러서 붙이는데요. 이런 게 하나에 비싸봤자 한 1,000원? 한 개 1,0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할 거예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틀어지지 말라고 사용하는 그런 쇠붙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자동차 어떤 부분을 갖다가 쇠 플레이트를 갖다가 붙이고 볼트로 조이고, 또는 자동차 엔진 룸을 갖다 열어가서 그걸 스트럿 바라고 하는데요. 그런 바를 갖다 설치해서 자동차가 틀어지지 않게. 이것도 내진 설계인데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반 가정집 같으면은 벽이라든가 뭐 나무로 됐을 경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집중해서 코너를 집중해서 조인트를 연결 부위를 집중해서 좀 강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붙여서. 그리고 모든 창문은 열어보시고, 창문도 열어보시고 문도 열어보시고, 좀 비틀어진 데가 있나 아니면 문이 잘 안 열리는 데 있나 그런 걸 확인하시고, 창문 같은 경우는 깨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스카치 테이프라든가 뭐 3M에서 나오는 필름이 있어요. 필름, 투명 필름, 이런 걸 붙여 가지고, 뭐 전체를 다 붙일 필요는 없어요. 한 줄 한 줄 폭으로 한 3cm 3cm 이런 식으로 해서 폭으로 쭉 붙이면은 이게 이 테이프에 의해서 깨지더라도 이게 테이프에 붙어져 있는 거죠. 유리 조각이.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테이프 때문에 좀 부드러워진, 딱딱한 유리가 그것 때문에 부드러워졌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유리도 휘어요, 사실은. 진동에 의해서. 그때 이제 툭 부러지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을 경우에 좀 더 강해진다 이거죠. 부드러워지면서 강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일반 집에서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수도꼭지라든가 여러 군데가 볼트가 풀어졌는지 늘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이번 지진, 한국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서 우리 집이 약간 데미지를 받았구나, 아니면 우리 집은 아무 이상 없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만약 그 지역에 있으면은 100% 어느 정도는 이 경험하지 못한 흔들림에 의해서 집 자체의 조인트들이 약간 풀어졌을 수 있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풀어질 수 있다 이거죠. 뭐 아주 간단하게 벽지가 찢어졌다든가, 벽은 이상이 없는데 벽지가 찢어진 거야. 이게 벽에 이 콘크리트가 잘 됐어요, 만약에. 아니면 나무가 튼튼했어, 기둥이. 근데 이게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설마 그게 부드럽게 흔들릴까? 근데 그게 흔들린다 이거죠. 흔들리는데 종이 벽지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말라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종이 벽지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종이 벽지만. 뭐 자전거라든가 자동차 보면은 가끔가다 페인트에 금이 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자동차 금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자동차 강판은 금이 간 게 아니라 페인트가 마르면서 늘어나면서 페인트에 금이 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종이만 찢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벽지를 갖다가 보강 공사 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벽지를 한 장 붙여서 한 장을 더 붙였다? 그렇다 해서 집이 튼튼해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그 99라는 숫자가 딱 왔어요, 지진이. 근데 집이 겨우 안 무너졌어. 그래서 안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나와서 살아났어요. 근데 99.5라는 숫자가 왔을 때 집이 확 무너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거는 그 사이가 상당히 어정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종이 한 장, 뭐 기둥 하나, 좋은 시멘트 한 포대, 이걸로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일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대부분 제 생각에는 내진 설계는 했는데
실제로 공사에서는 내진 설계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진 설계는 한마디로 조인트를 보강해 준다든가, 볼트, 너트, 못을 보강해 준다든가, 뭐 지붕을 한다든가, 우리 집 담장 근처 갖다 보강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거죠.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들이 다 모여서 그 돈을 투자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해서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영어를 한번 해보죠. 볼트 앤 너트, 그 다음에 와셔, 볼트하고 너트 사이에 들어가는 걸 와셔라고 하죠. 와셔, 동그랗고 구멍이 뚫린 거. 또는 가스킷은 모양 자체가 돼 있는 게 있고요. 또는 뭐 실리콘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가스킷이. 그리고 딱딱한 강도를 tensile strength라고, 부드러운 강도, 인지한 강도겠죠. 휘어지는 거. flexural strength 또는 bend strength라고 하고, 딱딱하다 이걸 stiffness, 어깨가 결리다 이런 걸 또 stiffness라고 합니다. 또는 softness, 부드럽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